자, 동시행 항변권 들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첫째,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다. 원래 계약법 규정들이 다 임의규정들이죠. 대부분.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동시행의 항변이 되려면 첫째, 쌍무계약이어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편무계약이라면 동시행의 항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쌍무계약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3번에 봅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채권이 양도됐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동일성 인정되고 있죠? 그럼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하죠.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였다. 그럼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죠. 여기서 갑이 자 부동산을 넘겨주면, 자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다가 자 토지를 넘겨주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을이 뭐 갑한테다가 뭐 대금 지급하고 뭐 요런 형태로 3억을 지급한다. 요런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 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갑은, 자 매도인 갑은 토지를 넘겨주는 대가로 매수인으로부터 3억을 받기로 했죠. 그럼 이게 갑한테는 3억짜리, 자 3억을 받을 수 있는 갑한테는 채권이 있는 거거든요. 채권. 근데 갑한테 병이 받을 돈이 있었어요. 자,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갑이 지금 갖고 있는 건 3억짜리 현금 가지고 있어요. 갑은 채권 가지고 있어요. 채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채권을 병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야, 너 돈 없으니까 너 채권 내놔라. 3억짜리 채권 내놔라 해서 병이 채권을 넘겨받는다는 거죠. 그럼 채권이 병한테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병이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 달라 그러죠? 누구한테 돈 달라고? 을한테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을은 황당하죠. 아니 내가 갑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왜 너한테 돈 줘야 됩니까? 그럼 병이 이제 확인시켜줘야죠. 야, 내가 갑이 돈 못 갚아서 채권을 갑으로부터 내가 넘겨받았어 라는 걸 확인시켜주면은 이제 을은 요 3억 대금 3억을 병한테다가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을이 대금 3억을 먼저 지급해야 돼요? 갑한테 땅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게 동시이행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갑은 을한테 땅을 넘겨야 되고 을은 병한테다가 3억을 지급해야 되죠. 자, 그러면 갑 쪽에서 토지를 넘기지 않는다면 을도 3억 줘야 돼? 3억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람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지만, 즉 3번에 채권은 양도가 되었지만 그 동일성은 인정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동시이행관계가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4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떤 채무가 있었는데 그 일방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쌍무계약이 있었고, 자 갑과 을 사이에서의 쌍무계약이 있었고, 그러면 쌍무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갑은 자 뭐 예를 들어 매도인으로서 부동산 넘길 채무를 지고 있고, 자 을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거죠. 둘 다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가 되면서 그 채무의 모습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채무의 모습이 이렇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고 해도 이 손해배상 채무는 기존 채무의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원래 있던 채무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을의 기존 계약상 채무하고의 여전히 손해배상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둘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5번입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별개의 약정이에요. 별개의 약정이니까 이거는 동시이행관계라고요? 동시이행관계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별개의 약정.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근데 갑이 당시에 팔기로 했던 게 집이었어요. 집. 자, 갑은 집을 팔기로 했고 을은 갑으로부터 집을 3억에 매수하는 3억에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집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죠? 집 매매 계약. 근데 이제 계약서 쓰고 이제 나가는데 집 앞에 개가 있는 거예요. 개가. 근데 개가 충직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을이 개를 살려고 했던 거죠. 진돗개 살려고. 또 진돗개 얼마에 파실래요? 하니까 갑이 개 팔겠대요. 그래가지고 개를 50만 원. 50만 원에 파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팔아도 돼요, 근데? 잘 몰라요. 저 개를 안 팔아봐. 그래서 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죠. 개 매매 계약. 그럼 계약을 두 개 한 거예요. 집 매매 계약도 하고 개 매매 계약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행할 날짜가 돼서 갑이 집을 넘겨줍니다. 자, 갑이 이행할 날짜가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인도시킨 거죠. 근데 개를 넘기려고 하니까 개가 우는 거예요. 그럼 개를 넘겨요? 못 넘겨요? 개를 인도를 못 시킨 거지. 개가 우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럼 을은 갑한테 50만 원으로 항변해야 돼요? 3억으로 항변해야 돼요? 얼마로 항변해야 되죠? 을은 3억을 안 줘야 돼요? 50을 안 줘야 돼요? 50을 안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3억은 줘야 돼? 안 줘도 돼? 3억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개하고 3억은 하나의 약정, 별개의 약정. 이게 별개 약정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약정으로 만들어진 채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채무가 이 계약상의 어떤 결연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개를 안 넘기더라도 집을 받으셨으면 3억은 줘야 된다는 말인 거죠. 3억 안 주고 버텨야지. 그거 돼, 안 돼? 그거 안 된다는 거면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계약할 때 야, 집하고 개하고 같이 넘기자.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집 플러스 개 매매 계약으로 했어요. 집하고 개하고 같이 넘기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가로 을은 3억하고도 50만 원 넘겨주기. 이렇게 한 번에 이행하는 걸로 특약 맺었어요. 그러면은 갑이 집을 넘겼더라도 개를 안 넘기면은 을이 3억 50을 안 줘도 되겠죠. 그게 지금 요 밑에 6번입니다. 자, 일단 5번 한 번 더 보죠. 5번 한 번 더 보죠. 자, 지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라고 해도 이를 발생시켰던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 생긴 채무라는 거죠. 이 경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6번 내려갑니다.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도 특약을 맺어가지고 야, 우리 동시에 하자. 특약 맺었죠? 그러면 항변해도 되겠죠. 특약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집, 개 따로따로 한 거예요. 집, 개 같이 계약했다고요. 같이 이행하자고 그렇게 특약하셨다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7번 내려갑니다.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 있죠. 매도인 쪽이 있고 매매 계약은 매도인 쪽이 있고 매수인 쪽이 있어요. 매도인을 갑이라고 하고, 자, 매도인을 갑이라고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통상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거든.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고 시간 조금 흘러가지고 이제 잔금 주고. 그럼 매도인 쪽에서 서류를 넘겨주는 건 주로 잔금 날짜 맞춰서 서류 넘겨주죠. 매도인 쪽에서는 잔금 날짜 맞춰갖고 이때 서류를 준다는 겁니다. 갑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 날짜가 만약에 뭐 한 5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잔금 주기로 약정했던 게 6월 15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일단 5월 15일 기준, 5월 15일 날짜 기준으로 이 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방 갑의 채무, 상대방 갑의 채무가 5월 15일에는 이행일이에요? 아직 이행일 아니에요? 아직 이행일 아니에요. 변제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채무의 5월 15일은 자, 변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는 중도금을 줘야 되는 을이 지금 현재 선이행 의무자라는 거죠. 선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는 여기서는 동시이행의 항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먼저 하셔야 되니까. 네가 먼저 해야 되니까요. 을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건 언제냐? 6월 15일이 돼야지. 6월 15일이 되면은 이제 을이 잔금 줘야 돼요. 갑도 서류 줘야 돼요. 갑도 서류 줘야 되죠. 그러면 상대방 갑의 채무가 6월 15일에는 변제기예요? 변제기 아니에요? 변제기 맞아요. 변제기 맞아요. 이때부터는 을은 선이행 의무자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때부터는. 동시이행 관계. 이때부터 동시이행 관계거든. 그러니까 6월 15일부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실 수가 없는 거라고. 중도금을 네가 먼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 7번처럼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중도금 주려고 갔는데 제가 중도금 주려고 갔거든요. 5월 15일에. 근데 갑이 재산이 보니까 압류당했어. 갑이 재산 압류당하고 갑이 지금 파산 신청하겠대요. 그럼 상대방 갑의 채무 이행이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중도금 줘봤자 나중에 부동산 못 받을 가능성 높은 상황이죠. 이러면은 선이행 의무자라도 예외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강사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받는. 그럼 학원이 선이행이에요? 강사가 선이행이에요? 강사가 선이행이란 말이에요. 그쵸? 강사가 선이행이죠. 예를 들어서 강사가 1월달 강의를 했어요. 1월달 강의를 했어요. 그럼 1월 한 달간 강의했죠. 그럼 그 한 달치 1월 강의한 거를 언제 정산해줘요? 2월달에 정산해줘. 2월 15일이에요. 나쁜 사람. 2월 15일에 해줘. 2월 15일에. 10일도 아니 15일에. 우리 학원 아니에요. 딴 데가 뭐 2월 15일에 정산해준다는 거죠. 그럼 2월달 강의하고 나면은 3월 15일에 이렇게 해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선이행이라는 거죠. 선이행.
네가 먼저 하는 거예요. 선이행 의무.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강사가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페이 내놔라, 나 강의 안 한다,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느 날 학원에 갔는데 학원이 문을 닫을 것 같아요. 학원 칠판에 빨간 딱지 붙었어요. 학원 칠판에 빨간 딱지 붙었어요. 원장이 잠적했어요. 원장이 잠수 타요. 그러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고요. 이때는 항변권 행사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때 그때 거제였나? 경남 거제 아세요? 혹시 거제? 거제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침에 학원을 다 갔거든요. 제가 월요일 수업이라서 그때. 예? 학원에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뭐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한 수업 시작하기 한 10분 정도 전까지 됐는데도 학원에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예? 제 뒤로 수강생들 이렇게 줄 서 있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원장님이 수강료를 받은 다음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찾았어요. 그 사람 찾아서 돈 다 받아냈어요. 열받아가지고. 수강생들의 수강료까지 받아내진 않았어요. 저는 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 페이만 열심히 받아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 예를 들어 대구항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데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이 출근이 늦어 갑자기. 9시 한 30분 넘어갔는데 원장이 안 오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뭐야? 도망갔나? 마음이 불안한 거죠. 마음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의 항변입니다. 상대방 이행이 곤란하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8번 내려갑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됐다. 그럼 항변 가능합니다. 처음에 원래 이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먼저죠.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체했다는 겁니다. 중도금을 안 내고 자꾸 지체했다는 거지. 지체. 중도금 지체하면 매수인 네가 나쁜 놈이에요. 근데 지체를 계속 하던 중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달 지나가지고 결국에 잔금 날짜가 돼버렸다는 거죠. 잔금 일자가 도래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달간 지체한 건 매수자가 잘못한 거지만 잔금 날짜 되면은 매도인도 서류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6월 15일 이후서부터는 이제 동시 이행 관계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건 쉽게 말해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거는 잔금 날짜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항변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9번입니다.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항변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9번에 상대방이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제공하면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없겠죠. 지금 상대방이 이행을 했다고요?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요? 이행 제공했음, 제공하지 않았음?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항변할 수 있다, 없다?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둘 다 계약상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계약상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쌍무계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이 야, 나 안 해. 나 안 해. 라고 갑이 항변. 그럼 을은 해야 돼요? 을도 안 해도 돼요? 을도 안 해도 되죠. 그럼 나도 안 해. 그럼. 너 안 할 거야? 그럼 나도 안 해. 이게 항변하는 거란 말이야. 항변하는. 그죠? 집에 왔더니 막 설거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너 왜 설거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아니 나 설거지 안 할 건데. 그럼 네가 안 하면 나도 해 안 해? 나도 안 한다. 그죠? 둘 다 안 하잖아. 둘 다 안 해. 그럼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둘 다 안 하고. 그럼 갑이 나빠요? 을이 나빠요? 예? 균형 상태예요. 균형 상태. 둘 다 안 하는 상태. 그럼 둘 다 나빠요? 둘 다 안 나빠요? 둘 다 안 나쁜 거예요. 둘 다. 둘 다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은 둘 다 안 나빠요. 둘 다 이행을 지체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안 하시고. 네?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평화의 상태라는 거죠. 평화.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야 좋다. 너 둘 다 안 한다. 둘 다 안 해버리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대구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친구랑 같이 좀 살았거든요. 좀 친구 집에 얹혀서 같이 살았는데 그놈이 뭘 먹으면 치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이 이렇게 있고, 자 거실이 이렇게 있고, 각자 방을 이렇게 한 개씩 쓰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차민혁이 여기 제 방 쓰고 있고, 왼쪽에 여기 친구가 방 쓰고 있어요. 농담 아니고 제가 이 문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거실 전체가 다 그 이렇게 배달 음식들 다 해가지고 미친놈 아니고 한 이 정도 넓이 되는 데가 다 각종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와 막 온갖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야 친구야 왜 그러냐 친구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치워줬어요. 여기 치워줬어요. 버려줬다고 이제 착하니까. 에?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왔을 때 또 그렇게 돼 있고, 에? 또 그렇게 되고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우는 자와 어지러뜨리는 자가 붙으면은, 에? 어지러뜨린 자가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결국 저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럼 둘 다 안 치우잖아요. 둘 다 안 치워. 네? 여기서 막 담배 피고 막장이죠, 막장. 평화의 상태라는 거죠. 평화의 상태. 그러면 제 잘못, 제 책임이에요, 친구 책임이에요. 둘 다 책임 없는 거, 둘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이 친구도 이렇게 산 거라고. 저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행지체 책임 둘 다 없다는 거죠. 그럼 둘 다 이행지체 책임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자 갑의 입장에서 을한테다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를 한다. 즉 항변권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럼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항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나도 너 안 할 거야? 그럼 나도 안 해. 그러면 항변권이 존재한다. 둘 다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 그죠? 그런 상황. 그래서 자, A하고 B가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는데 매매 계약에서 어떻게 약정했냐면은 매도인은 약속한 날짜 장소 가가지고 서류 갖다 주기. 자 그리고 매수인 B 같은 경우는 역시 약속 날짜 시간 맞춰가지고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 자 당시에 A가 팔기로 했던 건 토지였습니다. 토지. 야, 토지를 팔게. B는 이 토지를 5억에 매수하기. 그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그럼 약속 날짜는 뭐 예를 들어서 5월 20일로 하세. 야 5월 20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바로 처리하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오케이. 너 현금 들고 와? 알겠어. 너 서류 다 들고 와야 돼?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시간 맞춰가지고 서류 들고 왔어요. 서류 들고 와서 법무사 그 직원 실장님 계시죠? 거기 서류 드렸어요. 그럼 내가 서류를 갖다 줬다는 거는 계약상의 이행을 제공한 거, 제공 안 한 거. 제공한 거죠. 이행 제공한 거죠. 야, 서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딱 준 거죠. 그럼 이제 거기 맞춰서 B도 와가지고 현금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이 안 나타나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지금 누가 나쁜 놈이에요? B가 나쁜 놈이죠, 지금. 그죠? A는 했는데 안 했는데? 했는데 B는 안 하고 있잖아. 1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연락도 안 돼. 열받죠? 그럼 B한테는 이행을 지체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지금 균형 상태다, 불균형 상태다. 불균형 상태야. 이 B한테 책임이 있다고 지금. B한테는 책임이 있고 B한테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변권이 없다는 거예요. A는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근데 그러다가 B가 계속 안 나타나니까 A가 집에 갈 수밖에 없죠. 나 집에 간다 그럼 나 이제 더 못 기다려. 이때 A가 집으로 돌아갈 때 서류를 사무실에 냅두고 가요? 서류 들고 가요? 법무사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법무사도 못 믿는다고요. 5억짜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들고 집에 간다고. 서류를 들고 집에 가버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행 제공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균형이 돼. A도 안 하고 B도 안 하는 게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럼 이행지체 책임이 B한테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항변권이 B에게 항변권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거예요. A가 서류를 회수하는 순간 B한테 항변권이 생긴다고요. 그럼 B의 항변권을 계속 없애버리고 싶으면, B한테 책임을 계속해서 추궁하고 항변권 없애버리고 싶으면 서류를 들고 와야 돼요? 서류 두고 와야 돼요? 서류를 두고 와야 된다는 거 지금 그 말인 거죠. 그게 지금 10번인 거죠. 10번.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졌던 상대방입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약속 시간 됐을 때는 서류를 갖다 제공했었죠. 그러니까 이 B 같은 경우는 이행지체에 빠져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자, 그런데 그 후에 그 일반 갑은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행 제공했었지만 지금은 이행 제공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 상대방은 항변권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효과로 내려갑니다. 자, 효과. 자, 동시 이행 관계가 되면은, 자, 동그라미 1번 확인합니다. 이행 지체 책임은 없다. 둘 다 항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둘 다 안 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그렇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임대차 종료가 됐는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증금 못 받았으니까 둘째 줄. 목적물을 점유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차인이 점유하는 거는 불법 점유예요? 불법 점유 아니에요? 불법 점유 아니죠. 적법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 없다. 3번 단락 밑에 동시 이행 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장을 해야 고려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단락. 채권자는 이행 청구 소송 걸었고 채무자 쪽에서는 동시 이행 항변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죠. 그럼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이런 거를 같은 말로 상환이행 판결이라고 해요. 일부 승소 밑에다 쓰세요. 상환 이행 판결. 상환 이행 판결. 비긴 판결 말하는 거죠. 원고도 피고도 이긴 자가 없는 비긴 판결을 말하는 것이다. 비김.
자, 오른쪽 4번 가겠습니다. 동시이행 관계들입니다. 자, 일단 먼저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부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그럼 당연히 매도인 쪽에서 소유권 이전시켜 줘야 되고 매수인은 잔금 지급해야 되죠. 당연히 동시이행 관계죠.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단순한 매매 계약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매도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만 넘겨주면 돼요. 저당권 말소도 시켜줘야 돼요. 말소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말소 채무가 묶여서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다. 자, 3번 내려갑니다.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인 같은 경우 소유권만 넘긴다고 될 게 아니라 가압류 말소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 넘기면서 가압류 말소시켜주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다. 양당사자 채무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하죠. 자, 부속물에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매매가 형성됩니다. 뭐가 형성된다고요? 어떤 쓰세요. 매매가 형성. 매매가 형성된다.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합니다. 매매 계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임차인은 부속물을 매도하고 임대인은 부속물을 매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매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 하고 대금 지급은 임대인이 대금 지급하겠죠. 부속물을 인도시켜주고 넘겨주는 건 임차인이 넘겨주겠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된 겁니다. 매매죠.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이거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도 역시 형성권입니다. 4번도 5번도 매수 청구권 두 개 다 형성권이죠. 둘 다 매매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토지 임차인이 매도인이 돼가지고 건물 넘겨줘야죠. 등기 넘겨줘야죠. 임대인 같은 경우는 매수인으로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매매입니다. 동시이행관계죠. 자, 6번입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은 서로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동시이행이고요. 자, 그리고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되면서 양 당사자 둘 다 원상 회복시켜줘야 되죠. 역시 함께 돌려주는 겁니다. 동시이행 관계고요. 자, 8번 내려갑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가 됩니다. 이거는 상호 명의 신탁 관계가 해지되는 겁니다. 자,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상호 명의 신탁 관계가 해지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해지가 되는 것을 뜻한다. 해지. 그럼 명의 신탁 관계가 해지가 되니까 양 당사자 둘 다 상대방의 지분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줘야 되냐? 같이 줘야지, 같이.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죠. 엄청 많이 나왔죠? 22회, 25회, 29회, 33회, 35회. 작년까지도 나왔던 거죠?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자, 9번 내려갑니다. 전세권이 끝났다. 10번 임대차가 종료됐다. 그러면 목적물 썼던 거 돌려줘야 되고 뭡니까? 보증금, 전세금 이런 거 돌려줘야 되죠. 역시 다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11번 내려갑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자 쪽에서는 결국에 3단계 청산 절차로서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채무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넘겨줘야 되거든요. 소유권 넘겨주거든요. 예, 요 양자의 채무도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12번 내려갑니다. 임차인이요. 지출한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었던 거죠. 야, 근데 내가 한 달에 내고 있는 월세가 60이죠. 60. 좀 차임을 60만 원씩을 내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내가 보일러 내가 수리해서 수리비, 필요비 50만 원. 밥한테 50만 원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어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지출 즉시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5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갑이 자꾸 연락을 피해요. 자꾸 저 양반이 50만 원 안 주고. 그럼 요번 달 월세는 60으로 지급한다, 10만 원으로 지급한다. 10만 원 지급하시면 된다고요. 필요비 받을 한도에서 차임 지급 거절하시면 된다고요. 이해 되세요? 네, 그 말이에요. 그냥 상계 처리해버리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부정되는 경우들인데, 자, 지금 13번하고 14번하고 15번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다 공통적입니다. 13번 저당권, 14번 가등기 담보, 15번 같은 경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돼 있죠. 자, 이런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양도담보권을 말하는 겁니다. 걷다 써놓으세요. 15번 무슨 담보라고요? 양도담보. 자, 15번은 양도담보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나중에 또 만나게 될 겁니다. 특별법 가시면. 양도담보. 그러면 13번의 저당권 등기, 14번의 가등기 담보, 15번의 양도담보, 셋 다 담보 물권들이고요. 이러한 담보 물권들의 어떤 말소가 먼저냐, 변제가 먼저냐 물어보시면 싹 다 변제가 먼저죠. 돈을 갚으셔야 담보권 말소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16번도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임차권 등기가 되었을 때 그 임차권 등기 말소시키는 거랑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거랑, 임차권 말소가 먼저라고요? 보증금 반환이 먼저라고요? 보증금 반환이 먼저라는 거죠. 임대인이 보증금 먼저 줘야 됩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는 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거. 협력이 먼저예요? 돈 주는 게 먼저예요? 협력이 선이행입니다. 18번 같은 경우는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낙찰자는 등기를 말소시키고 돌려줘야 되고요. 근저당권자는 배당금 돌려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은 경매가 무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매도 무효가 되면은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이, 갑이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이 건물에다가 경매 청구한 거예요. 자, 을 쪽에서 이렇게 경매를 청구하였고, 을의 경매 청구로 인해서 갑의 건물은 매각이 되었고, 자, 갑 소유 건물을 병이 낙찰을 받았어요. 병락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건물은 병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낙찰받고 등기도 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병이 낙찰받을 때 공짜로 낙찰받는 거 아니죠.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낙찰 대금은 갑이 먼저 가져가요? 저당권자가 먼저 가져가요?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그 배당금을 받아가. 그래서 을은 배당금 받아갖고 병은 부동산 취득했고
갑은 경매 당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경매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가 무효가 되면은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던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때 이 병 같은 경우는 부동산 낙찰받았으니까 부동산 돌려줘야 되죠. 부동산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원래 주인이었던 갑한테다가 부동산을 돌려줘야 된다. 그럼 을도, 근저당권자 을도 배당금 받았던 거 돌려줘야 되죠. 누구한테 줘야 돼요? 병한테 줘야 되죠. 그래서 병은 갑한테 줘야 되고 을은 병한테 줘야 되죠. 그래서 당사자가 엇갈려 있다는 거예요. 엇갈려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동시이행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고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둘의 의무는 근거가 다르죠. 첫째 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 거는 왜 목적물 반환해야 됩니까?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목적물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임대인은 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네가 방해했어. 그러니까 이 양자의 의무가 생겨난 원인 자체가 달라서 이 둘은 동시이행관계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로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7번 사례 보죠. 7번 사례 보시면은 을은 제3자의 가압류 등기가 있는 갑소유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쪽에 자동 채권 상계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단락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단락 보시면 갑은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이거를 상계할 수 없다고. 마음대로 퉁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퉁치지 마. 자, 예를 들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갑은 매도인으로서 3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죠. 왜냐하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전에 갑과 을은 소비대차 계약을 했었어요. 소비대차 계약을 했었고 거기서 갑이 을한테 3억을 빌렸던 거예요. 3억을 빌렸던 거지. 그럼 을은 3억을 빌려준 적이 있으니까 3억짜리 채권자고 갑은 3억에 돈을 갚아야 되죠. 채무자라. 그러니까 갑이 그러는 거예요. 야, 매매 계약 됐잖아. 매매 계약. 야,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나 3억 받아야 되지 너한테. 근데 나 너한테 3억 빚진 거 있었잖아. 이거를 뭐 하자는 거죠? 상계 처리하자.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고.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주고 퉁치자고 하면 말이 돼요. 전부 다 갑이 매매 계약상에 갑이 넘기기로 했던 부동산 있죠. 부동산 물건을 주고서 야, 나 너한테 받을 돈 있는데 예전 거 내 거 채무하고 퉁치자 이런 말이 된다고요 지금. 자, 예를 들어 갑이 야, 나 서류 줄게. 자, 서류 줄 테니까 서류 갖고 가라. 자, 서류 갖고 가라. 자, 을이 서류 다 받았고 갑도 3억 받을 권리가 있죠. 대금 3억 받아야 되죠. 근데 갑이 그거 안 받겠다고. 야, 나 그거 안 받을게. 나도 빚이 있으니까 그거 안 받을게. 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갑이 부동산도 안 넘기면서 아직 부동산 넘겨주지도 않았으면서 야, 채권 퉁치자. 이렇게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상계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 파트에서 이렇게 무슨 자동 채권이라는 단어 나오면서
상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상계 못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상계할 수 없다. 자, 동그라미 3번 내려갑니다. 갑과 을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갑의 매매대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부터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원래 채권이라는 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몇 년 경과하면 없어지죠? 10년 경과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10년. 원래 그런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 원래 채권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해요. 진행한다. 그래서 몇 년이 경과되면 없어진다? 10년이 경과되면 10년. 10년이 경과되면 없어진다. 10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렸어요. 친구가 나한테 친구가 돈을 빌렸다. 친구야, 너 나한테 그때 3천만 원 빌려갔잖아. 3천만 원. 나쁜 놈아. 그럼 을은 친구 갑한테다가 3천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3천만 원짜리 채권이 있는 거잖아. 이거 행사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없어진다고요. 몇 년 지나면 없어져요? 10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갑은 몇 년만 잘 버티면 돼요. 10년만 잘 도망다니면서 버티면은 3천만 원 안 갚아도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소멸시키지 않을, 즉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키려면은 적극적인 청구를 해야 돼. 우편을 가지고 청구하든, 막 재산에다가 압류를 해서 청구하든, 전화를 걸어서 청구하든, 찾아가서 청구하든, 돈 갚아라고 자기 권리 행사를 해야 돼. 권리 행사를 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중단이 돼요. 그럼 다시 10년 흘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채권을.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전화할까요? 몇 년에 한 번씩 전화하죠, 우리? 예? 9년에 한 번씩, 9년. 10년은 이제 불안하니까. 10년은 까딱 잘못하다 큰일 날 수 있죠. 그러니까 9년에 한 번씩 청구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채권을 이렇게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을요. 채권 방치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언젠가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전세금 떼먹고 도망간, 네? 그 사람, 네? 제 피 같은 전세금 떼먹고 도망간 그 인간, 그때 제가 판결문 받은 데가 2013년이었어요. 맞나? 네? 2013년도 때 판결문을 받았다고요. 전세금.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지난 거죠, 그죠? 근데 그거 채권 소멸 안 했어요. 왜 소멸 안 됐죠? 예? 이 청구를 했으니까, 청구. 그래서 그 아저씨가 위장 전입해놓고 이렇게 사람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한 7년, 8년, 9년 정도 때가 됐을 때, 제가 매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9년 정도 때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전입으로 옮기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 집을 발견한 거예요. 쳐들어갔어요. 예. 그 이유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래서 청구를 하면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중단이. 근데 현재 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동시이행 항변 채권이라고 생각해 보죠. 아니, 저는 지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 중입니다. 항변권 행사 중이에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 중이다.
항변권을 행사 중이라는 거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야 되겠어요? 중단이 돼야 되겠어요? 네? 진행이다, 중단이다.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항변권 행사를 해도. 항변권 행사를 해도 10년이 흐르면 채권이 없어진다고, 안 없어진다고?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항변권을 행사하든 둘째, 조금 이따 볼 거지만 담보물권에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죠.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라고 해도 이것도 결국 권리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라고 해도 그 유치권자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계속 진행, 중단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항변권을 행사한다거나 유치권 행사한다거나 이것들은 전부 다 적극적인 청구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대로. 그렇다는 거죠. 네. 자, 동시행 항변권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죠. 9번 보죠. 9번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9번. 자, 페이지 넘겨서 92페이지 왼쪽 밑에 9번에 보시면은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죠. 두 가지 제도는 서로 병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제도는 서로 별개란 말이에요. 자, 2번 내려갑니다.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거절 권능에 해당한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만 항변권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제도가 같은 제도라고요? 다른 고라고요? 다른 고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오케이. 자, 오른쪽 53번에 보시면 위헌부담 나오죠.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